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면 입법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답변은 입법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과정의 핵심 구조,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추진 구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결성한 4+1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연합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역할과 영향력. 민주당은 당시 제1여당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핵심적이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반대 시나리오의 파급효과, 4+1 협의체 붕괴 가능성. 민주당이 빠지면 나머지 3개 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만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입법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입장 변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의 모든 당력을 걸다시피 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지속.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마저 반대했다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는 더욱 요원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제 입장과 영향력. 실제 유보적 입장.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선거제도 관련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당부. 김부겸 전 총리가 2023년 12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기본적 취지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는 사실은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거대 정당의 구조적 이해관계. 지역구 의석 확보 정당의 불리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가져갈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수정당 중심의 제도 설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질적으로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들이 의석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면 입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그 근거입니다. 의석수 부족. 민주당 없이는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 확보 불가능. 정치적 동력 상실. 제1여당의 불참으로 인한 정치적 추진력 약화. 여야 합의 구조 붕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 기반 소멸. 거대 정당의 구조적 이해관계.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에게 불리한 제도적 특성.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했지만 이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거대 정당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반대가 있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은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